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 이제 두 번째 편 사설을 이야기하다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사설에 대한 얘기를 좀 가벼운 데서 출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사설의 보편성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글쎄, 우리가 사설을 나눌 때는 사설에 대한 사설이라는 직업 자체를 전문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많고 그 옳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설을 이야기하들 크게 4개로 나눠봤습니다. 사설에 대한 얘기, 그 사설의 보편성에 대한 얘기, 사설의 전문성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사설의 직업 윤리관에 대한 얘기와 실제 조직 내에서 사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설의 보편성에 대한 얘기. 말이 쉬워서 우리 사서의 보편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 사서에 대한 좀 불편한 얘기, 비판적인 얘기를 진행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첫 번째 화두로 삼았습니다. 글쎄, 우리가 도서관 하면 사서, 사서 하면 도서관 자연스럽게 연상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 그런 사서를 교육시키는 기관이다라고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고 또 그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서라 그러면 바로 도서관 연계되는데 과연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 또는 사서라는 직업, 도서관이라는 공간 이게 우리가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고 얼마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적당하게 적절하게 시대적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일단 비판이 먼저 우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그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얘기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이라는 전제하에 도서관이 존재하고 도서관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도서관이 갖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사서편에서는 사서 얘기가 중심이긴 하지만 사서와 연계되어 있는 어쩔 수 없이 이어져 있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나눠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얘기가 약간 초점이 빗나갈 수도 있지만 도서관의 얘기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동안은 도서관의 실체에 대한 얘기를 갖고 얘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가상적 개념에서 도서관, 즉 도서관이라는 것은 어째 실제로 존재하거나 실제 우리가 접근 가능한 그런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기능, 도서관이라는 어떤 서비스를 하나의 가상적 공간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놓고 그 안에서 사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와 왜 그런 역할이 부여되어졌는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사서에 대한 생각들을 좀 다른 시각에서 쳐다보게 되고 사서와 도서관의 관계를 좀 다른 시각에서 쳐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지난 시간의 마지막에도 우리가 고객 중심의 도서관 조직을 얘기했고 도서관과 사서의 관계에서 사서를 도서관의 하나의 코디네이터로서 쉽게 얘기하면 도서관의 제1고객으로 사서를 넣고 사서는 도서관이라는 퍼실리티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자들의 고객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즉 다시 말하면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니면 그들의 리터러시를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정의 아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놓고 보면 도서관에 대한 정의, 사서에 대한 정의는 이게 역사 속에서 절대적 가치를 갖는 어떤 직업적 개념이라기보다 시대적 시류에 따라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역할적 개념에서 놓고 본다면 사서나 도서관을 귀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귀납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서라는 직업을 갖게 하고 그런 것들이 시대에 어떻게 반영되어지는가에 대한 현상적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를 재구성하고 해석해서 거기서 결과적으로 사서는 누구이고 도서관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도출해보자 하는 것이 귀납적 방법에 의한 도서관에 대한 개념 정리이고 사서에 대한 개념 정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도서관과 사서 얘기는 상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곡되었다라는 것이 아주 나쁘고 극단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안착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서나 도서에 너무
고정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게 또 균합적 시각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있어서 사서에 대한 생각들, 도서관에 대한 생각들이 어느 한 부분에 굉장히 집착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부터 그것이 점점 희석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나는 반대적 어떤 그 상황적 논리들이 발생하면서 지금의 도서관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도서관, 지금의 사서와 우리가 좀 인식하는 사서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괴리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간극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결국 사서는 누구이고 도서관은 무엇인가라는 하나의 그런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이고, 지난 시간까지는 도서관에 대한 것을 그냥 개념 정리하듯이 도서관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인정하고 그 인정 속에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이해해보자, 인식하자. 그리고 그 속에서 사서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존재적 가치를 우리가 부여했다면, 이제는 그 사서라는 사람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떤 역사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문헌정보이라는 학문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도 있고 강점일 수도 있는 것이, 특정한 직업, 물론 의학이라든가 법학이라든가 다 비슷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직업, 특정한 직군의 그 뭐라 그럴까요? 잘 맞춰진 직업 교육이다라고 놓고 본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사서, 라이브러리 사이언스, 라이브러리 스쿨, 사서 도서관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는가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아직 그 완벽하게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 몇 가지 프로페셔널 스쿨이 있습니다. 전문 학교들이 있는데, 이 전문 학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문대학, 대학의 이 개념이 아니라 프로페셔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본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메디컬, 이제 의학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더불어서 덴탈, 치의학도 있을 수 있고, 그와 관련해서 너싱, 간호학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법학입니다. 로스쿨. 그리고 하나가 소셜워크, 사회복지. 이게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오롯이 거기에만 신경을 써야 하는 직업이라는 얘기죠. 의사 보고 다른 거 하면서 겸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역할들을 어떻게 분산시키지 않고 굉장히 집중시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프로페셔널 스쿨에 하나가 더 있는 게, 그것이 뭐냐면 라이브러리 사이언스였습니다. 즉 도서관에 관련된 인재, 사설을 양성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 사이언스의 초기 이름은 스쿨 오브 라이브러리 이카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 사서라는 직업의 출발은, 물론 사서라는 존재가 없었다는 것이죠. 옛날부터 의사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이게 교육기관화 되어지면서 그네들에게 집중적으로 전문성을 부여하고 그 역할을 명확하게 해주는 작업 속에서 사서의 기본적인 출발은 이코노미에 있었습니다. 라이브러리 이코노미. 그 얘기는 뭐냐면, 도서관 경영에 있어서 도서관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고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가성비를 극대화시키고자 만든 것이 라이브러리 스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출발할 때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도서관 학교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사서는 있었고, 그 사서들이 근무하는 도서관이라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직업군의 특정한 뭐 제도적 장치라든가 자격증이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사서라는 역할들이 존재했었고, 그 사서라는 사람들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고, 근데 그 도서관이 그렇게까지 파퓰러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문제가 크게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도서관계라는 부분, 즉 도서관계가 퍼블릭 라이브러리가 되기 이전에는 주로 대학 도서관들이 주 구성원이었고, 또 하나가 프라이빗 라이브러리가 주 공간이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소사이어티들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잘 되었던 그런 사교 모임들이 만들어지면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적 개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대한 역사를 얘기할 때도, 우리가 도서관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도서관은 장소, 책이 모여있는 곳이다 라는 그런 너무 직선적이고 너무 현상적인 해석만 하지 말아라 했던 얘기가 그것인 것이고, 5000년 역사를 뒤집어 놓고 보면 도서관은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그 행위는 결국 아까 소사이어티 같은 사교 모임처럼
어떤 집단에 의해서 그 집단들이 어떤 의식, 어떤 생각, 어떤 행위들을 교환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자원들을 갖고 있는 그 지식 자원은 결국 그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컬렉션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런 것들이 결국 모이게 된 것도 그래서 우리가 문헌정박의 학문적 내용 중에 보면은 도서 선정이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셀렉션. 그러니까 책을 선택적으로 모든 책을 마구잡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싶은 책, 보고 싶은 책을 마구잡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그 조직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갖고 있는 맥락 속에서 책들이 수집되어지고 컬렉션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결국 그건 뭐냐면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대상을 소위 고객이라는 집단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특성이 그네들의 지식 활동 속에 있다면은 도서관이라는 것은 공간으로서의 개념보다는 행위로서의 개념이 굉장히 강한 것이고 그 행위의 중심에 사서가 있다. 그것은 이제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요즘 기술로 놓고 더 재밌는 것은 그래 이게 공간이 아니고 행위로 놓고 본다면 그들이 말했던 컬렉션이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보편적이고 상당히 폭이 넓은 얘기다. 보초를 열어놓고 가상을 놓고 보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컬렉션 아니 모든 것이 다 컬렉션이라 그런 많은 지식 자원들에게 우리가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 것들이 컬렉션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어떤 키워드를 넣으면 그 키워드를 담고 있는 모든 지식 자원들이 리소스가 전부 쏟아져 나온다면 그게 그 집단의 컬렉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또 세분화시키고 구별해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소위 도서에서 말하는 조직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은 그 조직이라는 것을 하기 전에 어떤 책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이전에 어떤 책이라는 특정되어진 책의 집합, 컬렉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 컬렉션에 대한 개념이 결국 도서관의 장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늘 이해하는 것이고 도서관을 얘기할 때는 그 장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 라는 뜻이기도 하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쳐다보는 것들은 그냥 랜덤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무작위의 지식의 총체일 뿐. 그 총체가 우리가 말하는 도서관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가끔 인터넷이 도서관이지 않니? 그 말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 얘기 뭐냐면 인터넷 전체를 도서관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집합, 컬렉션을 끄집어낼 수 있고 정의할 수 있다면 그 정의되어진 공간, 정의되어진 그 구성이 도서관의 출발이고 거기서부터 도서관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전 얘기를 돌아간다면 물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적 개념의 발상이었고 그것이 오랜 시간 축적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현상적으로 도서관에 책이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근데 20세기 넘어서부터 그 책이라는 매체 자체도 상당히 다양해지기 시작했고 형식 자체도 굉장히 더 심플해졌죠. 디지털 형태를 취하게 되고 디지털 형식을 취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텍스트라든가 소리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 다양한 것들이 이제 모두 다 한 덩어리로 움직일 수 있는 결국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 자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메타 자원들의 특성을 우리가 쭉 수집해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게 결국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그게 도서관이라는 얘기죠. 이 사서의 보편성을 얘기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니 했을 때 도서관을 행위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서의 역할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제 이 속에서 사서의 역할, 이제 보편성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사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도서관을 너무 피상적으로 현상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한 속에서 그 속에서 사서의 역할을 찾다 보니까 사서에게 주어진 업무라든가 사서에게서 기대하는 것들이 너무 제한적이지 않을까? 라는 것이죠. 그게 소위 100년 넘어 5천년의 역사 속의 것을 100년 전서부터 우리가 서서히 정리를 하면서 구조화시키는 과정 속에 사서를 너무 붙잡아 맸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서의 보편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 했던 얘기인데 결국 그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서는 그냥 굉장히 현상적인 한 부분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구는 점점 다양해지기 시작했고 매체도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소위 과거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점점 더 수월성이 높아지면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대한 의미가 희석되기 시작하고, 희석된다는 건 좁게 얘기하면은 보편화되어졌다는 얘기고 언제 어디서나 다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누구나 다 갖는 기능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옛날 타이피스트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피스트는 어떤 회사에서는 꽃입니다. 꽃이라는 얘기는 뭐 여성 남성을 떠나서 그 회사가 어떤 일을 수행해서 가장 핵심적이기도 하고 가장 활발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타이핑이라는 이름으로 타이피스트가 타이핑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타이핑은 하나의 나타난 행위일 뿐이지,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 기능일 뿐이지, 타이피스트의 기능만 갖고 우리가 타이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회사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정보, 데이터, 기록을 생산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놓고 본다면, 지금 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기업이 되었던 관공서가 되었던 굉장히 많은 일들을 수행하는데 그 많은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조금씩 분업화되어 있지만 그 분업화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기록관입니다. 내가 오늘 했던 일들을 기록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나의 일에 대한 검증과 나의 일에 대한 어떤 책임과 나의 일에 대한 어떤 보수를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기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기록 중에 이 기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효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하게 기록을 정의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도서관은 공공정보에 대한 운용이고 그 공공정보를 누구나 활용하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삶의 질을 높이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곳이 도서관이고, 그 속에 사서가 존재한다는 그네들이 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그것을 잘 컨덕팅 해주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타이피스트에 대한 이해를 그냥 너무 현상적이고 나타나는 결과만 놓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필요한 기능적인 역할이라고 봤던 것이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타이핑을 할 수, 그러니까 타이핑을 할 수 있어야 타이피스트로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너무 피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진짜 타이피스트의 역할은 단순히 타이핑이라는 기능을 떠나서 그 기능을 이용해서 그 이상의 가치를 생산해내는 작업이라는 얘기죠. 근데 재밌는 것은 타이피스트들이 그만한 어떤 철학과 사명감을 가졌느냐, 이건 그분들에게 약간 좀 과거 직업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적인, 이거 좀 비하적 발언이 될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네들은 그네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조차도 타이핑이라는 기능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좀 더 개선되어지고 발전하면서 워드 프로세서, 그 다음 컴퓨터로 바로 넘어가면서 타이핑이라는 기능이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졌고, 타이피스트가 가졌던 그 단순히 타이핑 기능에서 요구되어졌던 그 문서 관리, 문서 조직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능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쉬워졌다는 얘기죠. 쉬워지면서부터 그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근데 실제로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타이핑 기능만 없어진 것이지, 그런 모든 중요한 기능들은 회사 전체, 조직 전체에 다 녹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또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문서를 제작하고 있고, 문서 틀 형식을 만들고, 그 문서 형식이 하고 있는 업무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조직서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근거를 갖고 소통하고 있고, 그것이 일의 수월성을, 그 다음에 일의 결과들을 얼마나 잘 담보해내는가 하는 작업은 여전히 돌아가는 일이거든요. 정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인터넷이라는 속에 엄청난 지식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단지 검색 엔진 하나만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검색 엔진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이걸 엄청난 큰 데이터들을 빠르게 조직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즉시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면 그 이상은 못하죠. 그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소위 많은 사이트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운영하는 또 다른 그 지식 운영 서비스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가입하고 무슨 활동을 하고 내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카페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블로그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글을 올려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움직이는데, 그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들은 뭐냐면 기능적인 부분들은 이미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그 기능적인 부분들이 보편화되어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산이란 인터넷이란 그런 환경 속에서 누구나 다 쉽게 쓸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도서관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희석되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사세에 대한 생각들을 그렇게 묻다 보니까 사사가 뭐하지? 그 남는 게 하나죠. 그냥 관리하고 있었구나. 대출 반납? 눈에 보이는 대출 반납, 그 타이핑의 기능 같은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기계화되어지고 보편화되어지고 자료들을 굳이 대출 반납은 엄격한 어떤 프로세스를 밟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검색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냥 도서관은 아주 나쁘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냥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제 지식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 거기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제 정보의 보편성에 대한 얘기라고, 정보 수의 차별성을 없애자는 얘기라고, 이런 얘기들이 좋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도서관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정의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것은 기관 내에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할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존재한다면 존재의 상당 부분은 그냥 사회적 복지 차원에서 얘기, 그 기관 내에서는 그냥 여가 선용이라든가 필요한 엑스트라로 여러분들의 그 문화활동이라든가 자기 소양, 교양을 확장하기 위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 정도로만 멈춰져 있지, 진정 사서가 그 안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키울 수 있고 조직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다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학의 심장 도서관이라는 말들이 요즘 들어서는, 여러분이 뭐 자세히 설명하자면 대학의 심장이 진짜 도서관일까? 과연 학생들은 책을 읽는가라는 질문서부터 시작해서 왜 그런 얘기를 하지요? 도서관이, 그러니까 요즘 대학생들은 책을 읽는가 하는 말에 나온 거 뭐냐면 도서관의 대출량을 조사해보고 도서관을 통해서 책을 읽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결국 도서관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책을 읽니 안 읽니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이지, 대학이 성장하는, 우리 대학의 대학생들이, 우리 대학이 이 사회에 얼만큼 기여하고 있고 이 사회에 얼마나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데 이 학과뿐만 아니라 이 도서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도서관에서 어떤 역할을 제공해주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서관에서 아주 책을 많이 빌려서 읽는다 안 읽는다 정도. 도서관이 무슨 책을 갖고 있니,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럼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니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니의 권수만 따지고 있지, 그런 책들을 읽고 어떤 효과를 내고 어떤 발전을 보고 했던 얘기들은 거의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 그대로 오롯이 다 어디로 가면 사서한테 갑니다. 사서는 당신네들의 역할은 뭐니? 그럼 아주 극단적인 표현. 아무도 찾지 않는 책들을 쌓아놓고 아무도 읽지 않는 책들을 지키고 관리하고 비용만 쓰고 다니니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도서관에 보고 이용자들 하는 얘기 중 상당 부분 뭐냐면 도서관에 책이 없어. 근데 사서한테 물어봅니다. 도서관 책? 아무도 와서 안 읽어. 이게 좋으냐 나쁘냐 얘기 아니라 이제 단순한 예를 갖고 들으는 건데,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책을 보러 왔더니 책이 없어. 그러니까 그 시점에 책이 없어. 아, 이 도서관에 책이 없구나. 근데 그 책이 늦게 들어와. 늦게 들어오니까 이용자들은 그 책을 도서관에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찾을 시점을 놓쳤고 이미 다른 데서 책을 이용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도서관에 있는 책은 이용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사서는 책을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을 보고 있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에 보면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다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교과서라는 것이 주는 효과가 그럴 거다. 내용은 다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보면 내용이 다 들어있고, 중고등학교 보면 다 들어있고, 대학에서도 전문 영역마다 전부 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뷰포인트, 어떤 시각을 쳐다보고 무엇을 끄집어내느냐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지는 것이고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공공보건 얘기를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중보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설마 의학에서 공공의료를 안 가르치고 공공의료에 대해서 뭐 비판적으로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
똑같이 배우고 가르치고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게 단지 대상의 문제이고 정책적인 문제이고 비용에 대한 문제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간과할 수밖에 없는 간과해버렸던 일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게 시점상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게 차라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 긴 흐름 속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서의 보편성, 사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서 얘기는 하나도 빠지지 않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게 전부 다 사서 얘기라는 겁니다. 아, 우리가 사서를 너무 조직에다 묶어놓고 기관에다 묶어놓고 그 기관과 조직에 대한 얘기를 너무 편파적으로 너무 형식적으로 너무 그 뭐랄까 표현되어지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하고 그걸 오랫동안 그렇게 우리가 인식했구나에 대한 문제제기로 출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그냥 사설 좀 왜 우리가 그렇게 도서관을 생각하고 사서가 이러니? 라는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